네. 자,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이영수 경북 영천 청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북의 노무현 왔구나. 예, 반갑습니다.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한결같이 예. 이제 이영수 위원장 아는 사람과 예. 방송을 본 사람들은 예. 언젠가 큰일 나겠다. 예. 그런 이야기 좀 듣습니다. 이제 그렇죠. 저도 촌에 농사 짓다가 정치 들어오고 이제 국회에 출입하면 4선 뭐 3선 오래 했던 의원님들이 물론 또 격려의 차원도 있겠지만 관상을 좀 보는데 될 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될상이. 예, 많이 해주십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예. 이영수 후보의 자 그거 한번 볼게요. 득표율. 예. 지금 사실 그때 기대를 많이 했지만 예. 수도권에서 압승의 분위기가 커질수록 영남 쪽에서는 저쪽이 결집됐던 선거라고 예, 보면 예, 됩니다. 자, 저쪽에서 김장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지만 이제 저쪽에서 표가 갈라진 거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약 20%에 육박하는 아마 표현이 좀 순화시켜서 그런데 아마 보수 지역에서도 제일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봐야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또 영천이면 또 덜한데요. 청도라는 나름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것들이 보수와 이어지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하고 같이 이제 되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선거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소속의 이제 김장주라는 후보이 지난번에 나오기도 했고 또 무소속 시장이 또 함께 붙으면서 사실은 현역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무소속 지자체 선거, 시장 그리고 이영수 이렇게 3자의 구도라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지금 한참 농사철이에요. 예, 예. 지금 저 포도하고 복숭아, 복숭아를 예, 샤인머스켓.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농사 안 짓고 지금 서울에 올라오실 시간이 있나? 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죄송한데요. 아, 그래. 지금 그래도 그 저 사람 쓰고 있죠. 아, 좀 도와주는 제가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예,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게 하고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 혼자서 집사람하고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지금 창고에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날씨 거기 더워요? 더운 게 아니고 더웠으면 좋겠는데 비 와서? 비가 지금 연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지금 사실 복숭아 농가가 이제 저희들도 복숭아를 막 이제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사실 수확철에 비가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웠으면 좋겠다. 해가 쨍쨍 났으면 좋겠다는 게 복숭아 농가들 맞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과일이 출하할 예. 때쯤 안 달아요. 안 달기도 하고요. 또 이게 병이 번져서 그렇지.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건 지금 보면 방송 시간이 오늘은 좀 짧을 예정이라서 예. 윤석열에 대한 대구 경북 민심은 심각한 걸로 나옵니다. 오늘 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50대 50이에요. 대구 경북이. 예.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50대 50. 예. 그럼 그쪽에서는 사실 90 나와야 되는 지지가 예. 지금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윤석열은 지금 뭐 조금만 뭐 했다 그러면 대구 경북 가잖아요. 그렇죠. 예. 가면 그저 윤석열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님 뭐 화이팅 뭐 이렇게 외치고 계시긴 하지. 예. 근데 실제로 뭐 경북은 아니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당 폐업률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네. 전국 1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 이제 실제로 심각하다. 저쪽에서는 심각한 거고 우리로 봤을 때는 좀 더 심각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7월 12일이죠. 국민의힘에서 대표 합동연설회가 이제 대구에서 있었고, 언론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그 권리당원들이 한 80만 정도 투표인데, 그 중에서 영남이 한 40%, 그 대구 경북이 사실은 한 20%를 차지하다 보니까 대구 경북의 권리당원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진로가 결정된다 할 정도로 굉장하기 때문에.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책임당원. 그죠. 근데 이제 그때 각종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당시에 민심 탐방 기사기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그때도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맹폭을 했죠. 문자 익십이라든지 배신자라든지 뭐 이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 탐방을 주로 다뤘던 기사의 대부분의 기사의 꼭지는 뭐였냐면 견제론도 있지만 한동훈이 대세론이라는 것들이 대구 경북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은 한동훈은 사실상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국힘 내에서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한동훈이 된다라면 내부 분열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대구 경북의 책임 당원들이 한동훈에 대한 대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과의 헤어질 결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우리 청년회 회장단 모임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청년회 회장들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청년회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조그만 자리도 청년회 주고 그래서 사실은 대다수의 청년 회장들은 주류의 사회인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회장님 한 분이 사실 자기가 이제 윤석열을 찍었는데 이 회장 이것 좀 해도 이거 우연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쫓아낼 방법 없냐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의 TK의 정서나 이렇게 그 어쨌든 보면 윤석열에 대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들이 민주당으로 지지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탄핵의 내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탄핵 열풍이 불러오면 결국은 국민의힘에 사실은 내부 분열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TK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참 국민의힘의 핵심이라고 하는 TK에서 이런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이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맞죠.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 경북이 또는 부울경이 민심 위반이 심각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향후 전국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대충 감이 오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정을 준 그 정당은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고 내가 느끼는 자부심이 있는 건데 너무 못하니까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동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내가 잘못 찍은 게 아니야.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라고 일단 보는데 문제는 참 오늘은 딱 20분밖에 없으니까 지금 경북 도당위원장에 출마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북 도당위원장이라는 게 옛날에 어땠는지 전 기억도 없거든요. 경북 도당위원장 누가 했지도 기억도 별로 없는. 근데 희한하게 올해는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들이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나같이 이제 정권 교체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영수가 적임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5명이 출마했는데 이영수 후보만 총선에 출마 경력이 있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 뻔히 하니까 출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이야기 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역위원장도 제가 또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전 지역위원장들이 2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의 한 분은 도당의 당직자 출신이고 한 분은 또 뭐 어쨌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죠. 근데 이영수는 뭔가 좀 고생을 더 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총선 때 나와서 진다는 거 어마어마한 데미지거든요. 알고 있어도 데미지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근데 출마해가지고 출마도 안 하신 분들이 도당위원장은 좀 그러네. 자, 그다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특별히 아끼는 분이잖아요. 아끼는 것도 아니고 아끼는 거. 얼마 전까지 대변인 됐죠. 그렇습니다. 이영수 TV 가시면요. 이영수 위원장이 그 소통관 들어가는 장면이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뭔가 되게 울컥했어 그게.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제가 우리 민주당에서 중앙당 대변이라는 직책도 과분하게 내려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또 한 2년 넘게 중앙당의 당원자격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당원자격 심사위원은 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다들 이제 국회의원님들만 하는데 제가 이제 함께 참여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대구 경북을 변화를 바라는 당의 좀 요구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구 경북은
표만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당원들 숫자도 되게 적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기 포항에 포항에 저 민주당 대표 하시는 분이 있어. 예, 예. 당원들 대표. 예, 예. 그분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도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민주당을 재건해서 예, 예. 최소한 우리 대선 때 TK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면 난 다 넘어오거든요, 마음속으로. 예. 제가 출마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그래서 경북이 바뀌기를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 역사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 윤석열에게 나라를 빼앗긴 24만 7,077표. 그 사실 대구 경북의 500만 시도민들 중에 5% 득표율만 더 올린다라면 그렇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25만 저쪽이 투표 안 하고 우리한테 오니까 50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민주당의 가장 필승 전략의 카드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원 주권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대구 경북의 민주당 당원들은 정말 정말 헌신적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대구 경북 5%의 득표율을 올려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하겠다. 그것이 실제로는 대구 경북에서 5%만 올린다라면 그게 이제 더 이상 경북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고 경북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고 그래서 경북의 민주당이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영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예, 이야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정말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당원 중심 정권 교체 이재명 시대를 준비할 사람. 당원 주권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당원 총회 정례화. 지방선거 승리 TF팀 구성. 인재위원회 운영. 지방선거 공천당원 참여 보장. 시도의원 당원 의정보고회 개최. 허대만 정치학교 운영. 예. 민주연구원 경북 분원 유치. 정책위원회 설치. 경북도당 대변인단 운영, 지역당 부활과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좀 전에요. 예. 부산에서 변성환 후보가 올라오셨는데 비슷해. 예. 거기는 대도시인데도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고 하나로 안 뭉쳐져 있고 예. 그러니까 시도당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쭉 내려가시면서 한꺼번에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예,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땐 경북은 더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도당위원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요. 26년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요. 당내외 인사로 구성된 인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를 올리기 위해서는 26년도 지방자치선거에서 경북 곳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고 그 뿌리로 5%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검증받았고 능력 있는 우리 후보님들 내지는 선배님들 중용하는 동시에 또 사실은 경북 민주당이 아직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방 지역별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후보들을 배치하고 또 후보들을 발굴해서 진작에부터 그래서 이걸 과정에서 아까 우리 푸나님도 얘기하셨듯이 지역위로 맡겨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도당이 그 역할들을 해나가고 도당이 이끌어가면서 지역위원회가 힘을 붙이는 그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고요. 맞죠. 예, 거기서 저는 이영수의 정치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 26년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로요. 쉬지를 않아.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랬다면서 2장 3선한 게 최고의 자랑이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출신 농사꾼. 예. 근데 농사만 지키기에는 제가 봤을 땐 낭중지추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도를 바꿔야 바뀌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때 영입했던 영입인재인데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경북 도당위원장 경선이 유례 없이 뜨겁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뜨겁습니다. 지금 예. 21일 날 예.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 대구 엑스코에서 선출하는데 이미 온라인 투표는 그 전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출마하신 분들 이영수, 김위한, 양재형, 이정은, 정용채 이렇게 지금 출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5명이나 나왔어. 5대1. 근데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당위원장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과정을 짧게 이야기 드리면은 도당 선관위에서는 중앙위
중앙당 선관위에서 당원들의 모임이나 뭐 다른 일부에서 주최하는 데서 가급적 응하지 말라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도당 선관위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 특정 후보를 저는 뭐 지칭하기 좀 그러니 그 한 후보가 그럼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후보도 그럼 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그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실상 불허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앙당의 선관위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보면 후보들이 지금 5명이나 후보가 나왔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정말 저도 후보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자 2번 보냅니다. 목금 토일에 4일 동안 투표를 하는데 오늘과 내일 투표 한 번씩 그 문자 한 번 보내는 게 다고요. 2번 보내는 게 다고요. 그 문자도 140자 이내로 보내랍니다. 그 양력도 다 쓸 수 없는 이 문자로 지금의 당원들이 그래서 후보를 알고 싶다. 뭐 다른 요구도 아니고 우리가 내는 당비로 우리가 이끌어갈 도당위원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도 좀 제시를 해달라라는 요청에 도당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회는 하지 못할 망정 당원들이 나서서 토론회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조차서 도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원들이 보기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당원 중심의 당을 운영하자라는 이 흐름들을 역행하는 게 아닌가. 예.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어요. 지금 5명이 나오셨잖아요. 예. 뭐 5분을 뭐 악마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예.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겠지. 예. 근데 문제는 출마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인으로서 내가 험지에서 막 하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 지지하시는 분들 시민들 국민들이 알아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구기득권의 느낌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당원들 그런 이야기 오늘 또 제가 그 포항에 가서 이제 최상병 관련 1인 시위를 우리 7월 19일 일주기를 맞아서 열흘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비 맞은 당원들과 거기 똑같은 불만들을 이야기해요. 공무원들을 흔히 이야기하는 늘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출직은 어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당은 더한 것 같다. 공무원들보다 더 보수적인 폐쇄적인 것 같다라는 불만들을 한참 쏟아내시는데 참 저도 어쨌든 책임 있는 상무위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능동적인 최소한 시대를 이끌지는 못하지만 시대의 상식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에 당원이 한 12,000명 된다면서요. 이번에 투표할 수 있는 6개월 권리 당원은 12,000명 정도 되고요. 그 지금 당비를 내는 이번 올해 한 5월 정도까지만 해도 그게 2만 한 4, 5천 명 됩니다, 사실은. 예. 지금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12,000명인데 예.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하고. 예. 해오던 패턴대로 하고 그냥 직함 하나 갖고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뭔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 진짜 말이 좀 더 좋은 말 없나? 혁신의 바람이 막 불어. 예. 기존에 하던 거랑 완전 다르게 예.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당선자도 없고 지방선거나 가야 기초에서 중대선거구제 비슷하게 해서 한두 명 당선되면 민주당 당원할 만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당장 현역은 없는 지역이라도 좀 신선한 인물이 그 새술은 새부대 하듯이 예. 거기다가 이 사람 들어오니까 다르네? 그 느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저도 사실 짧은 기간에 너무 빨리 달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숨이 찬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 시대의 변화를 제가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이 지금까지 헌신만이 아니고 26년도에 지방자치선거, 27년도에 대선, 28년도에 총선이 우리 대구 경북이 바뀔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정치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뭐 사정 이런 걸 떠나서 그 시대적인 과제에 한번 부딪혀보고 싶고 예, 조금 이런저런 뭐 어려움들은 있더라도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이영수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끈기와 오기와 아이디어로 하는 건데 예. 저는 한번 거기에서 되시고 나면은 저는 경북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역위원장 말고
도당위원장을 뽑는데 지금 아까 12,000명 되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예. 사실은 대의원들이 뽑는 거나 다름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영수 위원장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친문이 예. 많이 안 만들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기득권에 계시는 분들은 저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영수가요, 지금까지 경북민주당이 고생했고 또 험지고 그냥 독립군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북 그리고 대구 경북의 민주당을 바라보는 거였다라면요. 지금은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경북 때문에 대구 경북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버전 2를 열어가는 그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이영수와 함께 새로운 경북 민주당 버전 2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꼼꼼비님 읽기도 힘들어요. 꼼꼼비님. 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열 도당위원장 후보 이영수님을 지지합니다. 공약 1. 아까 읽어드린 것 같은데 당원 주권 특별위원회 설치 당원 총회 정례화 2. 지방자치선거 승리 TF팀 인재위원회 운영 3. 2026 지방자치선거 공천의 당원 참여 보장 4. 가칭 허대만 정치학교 운영 5. 민주연구원 경북 분원 설치 7. 6. 지구당 부활 선거제도 개혁 다가올 대선 5% 지지율 향상을 위한 준비된 이영수 하셨습니다. 이 댓글 하나로 선거운동 다 끝나셨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꽁꽁기님.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이 다음에 저녁에 방송이 있는데 예. 개인 약속이 있어요. 급한 약속이 하나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인터뷰를 못합니다. 자, 이영수 위원장 마지막 10초만. 예, 이영수와 함께 경북민주당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재명과 함께 4기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장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합격! 감사합니다. 방송 마칠게요. 예.